자, 이제 율령제 마지막인데요. 율령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수많은 걸 배웠죠. 근데 율령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균등하게 토지를 백성에게 준다. 요게 가장 키워드예요. 일단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제라 불러요? 균전제야. 그런데 잠깐 그 전에 중국의 토지제를 한번 해보자. 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일단 주나라 때 백성들에게 땅을 줬다. 이거 혹시 기억나요? 무슨 제가 있었어요? 정전제. 기억나죠? 그럼 정전제는 뭐야? 이게 한자로 무슨 정자예요? 우물정자면 나라에서 1, 2, 3, 4, 5, 6, 7, 8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땅을 똑같이 줬죠. 그러면 이 가족은 대가족이야. 4, 50명 모여 살아요. 왜? 주나라 무슨 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라 절대 뭐가 없어요. 청동기에 농기구가 없고 여러분 돌로 농사를 져야 되고 아직 소 가지고 농사 짓는 무슨 경도 없어요. 우경도 없으니까 4, 50명이 대가족이 모여 사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비죠. 가운데가 비는 거 어떻게 해요? 8가구가 농사 져서 세금 내는 게 무슨 제? 정전제예요. 그러면 정전제의 바탕은 뭐냐? 모든 토지가 왕의 토지야. 개인의 토지가 없어요. 즉 왕, 모든 국토는 왕의 토지다. 요거를 약간 유식하게 무슨 사상이라 불러요? 왕토 사상이야. 즉 이거를 약간 유식하게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토지의 국유화가 가능해야지 무슨 제가 되는 거야? 정전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 깨져요? 해보자. 무슨 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 모든 게 무너져 버렸죠. 눈 뜨면 만나면 반갑다고 매일 칼질하죠. 이때 여러분 춘추시대 때 철제 농기구도 사용하고 뭐도 사용해요? 소 가지고 농사 짓는 우경도 사용하죠. 그래서 30명 대가족이 4명이면 농사가 되죠. 왜냐? 소 한 마리가 사람 20인분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전쟁 중에 못 쓰는 땅이 있었어. 그럼 농사 짓고 힘이 남아 도니까 요 4가족이 소랑 철제 가지고 여기를 개간하면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 고맙다. 이 땅 개간해서 너 가져라. 대신에 세금만 내라. 해서 여러분 자 춘추시대 2가지가 나오죠.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이 경영한다. 무슨 경영? 소농 경영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 토지의 이제 무슨화가 시작되는 거야. 사유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무슨 나라가 돼요? 한나라가 되면은 호족들이 너무 힘이 세죠. 무슨 리선제? 향거 리선제. 또 한나라 황제가 멸마다 막 놀고 하고 누가 날 때요? 재수생이야 외척이야? 막 외척이 날 때니까 개판되죠. 그러다 보니까 호족이 여러분 농민의 땅을 뺏어서 여러분 엄청나게 큰 땅을 갖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장원. 우리 국사에서는 장원을 무슨 농장이라 불러요? 대농장. 자 로마에서는 라티 푼디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나라 때 너무 농민이 몰락하니까 야 호족아 너 토지를 갖지 말아라. 좀 덜 가져라. 제한하다. 호족이 토지 갖는 걸 제한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제가 나오기도 해요? 한전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나라 때 너무 호족들이 농민 땅을 뺏어서 대농장이 늘어나니까 누가 몰락하는 거예요? 농민이 몰락하니까 무슨 제가 나왔었다? 한전제.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한나라가 한번 망하죠. 왕창 망하다. 무슨 망? 왕망 때 어떻게 해요? 너무 호족이 토지가 많으니까 그걸 다 뺏어서 무슨화 시켰어요? 국유화 시켰죠. 다시 무슨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주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다시 어떻게 해요? 광무제가 등장해서 엎어버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호족이 다시 여러분 계속 먹으니까 농민이 화나요? 빡쳐요? 둘 다죠. 그래서 토지 뺏기니까 무슨 적의 난이 발생한 거예요? 황건적의 난.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되죠? 딱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해볼게요. 여러분,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5호 여러분 16구 끝난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무슨 이에요? 북이죠. 북이 기억나죠? 북이는 무슨 족이 세웠어요? 선비족이 세웠죠. 그러면 북이가 자 여기다가 북이 세운 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400 대략 60년에서 490년까지 왕을 한 여러분 무슨 문제가 떠올라야 돼요? 효 문제 기억나죠? 빨리 보자 이 사람 했었어. 평성에서 언루천도했어요. 러양, 한화정책, 호한, 융합정책 여러 가지 했었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자 뭘 하느냐? 야, 선비족은 기본적으로 떠돌아다니는 무슨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죠. 그러면은 한족이 되려면은 떠돌아다녀야 돼, 농사를 해야 돼. 농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 너네 일로 와봐.
앞으로 말 타고 다니지 말고 국가에서 땅을 주겠다. 땅을 골고루 줄 테니까 농경 민족이 되라. 해서 여러분 요 효 문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 시작한 게 따라해 볼게요. 바로 무슨 제예요? 균전제예요. 그러면 균전제 시작은 수당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때 시작이 되는 거야? 부기 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부기 때 왜 균등하게 토지를 줬느냐? 유목 민족을 여러분 무슨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농경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거야. 무슨 제? 균전제. 그런데 웃긴 게 뭐냐? 이 균전제는요, 남자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도 주고, 누구에게도 줘요? 노비에게도 주고, 소에게도 준대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야, 그러면 누가 좋은 거야? 귀족들. 귀족은 노비가 10,000명, 소가 1000마리면 토지를 왕창 받겠죠. 그러면 가난해도 받긴 받지만 이것보다 못 받겠죠. 그래서 약간 좀 불안정해요. 뭐라고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거 하나 외울게요. 균전제가 시작된 건 누구라고요? 부기. 뭐라고요? 부기. 근데 완벽하니 좀 불안전하니? 좀 불안전하죠. 그러면은 요 균전제를 나중에 여러분 누가 계승하느냐? 수나라가 계승했다가 완벽하게 완성한 게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당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자. 요 당나라 때 여러분 무슨 제가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균전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봐봐. 당나라 율과 영 중에 어디에 들어가? 율은 뭐야? 벌 주는 거죠. 태장, 도유사. 영은 뭐야? 중앙기구, 지방기구, 군사제도, 과거제도, 학교제도, 토지제도.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균전제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요 균전제는 뭐냐? 일단 첫 번째, 나라에서 누구에게? 주로 남자에게 토지를 주는 건데 잠깐만. 이게 왜 가능할까? 니네 5호 16구 위진남북조 몇 년 동안 싸웠어요. 350년간 싸웠죠. 그럼 인구가 많이 줄었겠어, 늘었겠어? 인구가 엄청 늘었겠죠. 땅이 남아돌아요, 안 남아돌아요? 남아도니까 곧 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균전제는요, 남자들에게 토지를 주는데 이거 외워요. 균전제에는 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보자. 자, 구분전이라는 땅이 있고요. 자, 무슨 전? 영업전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은 균전제 안 보여줘. 균전제 안 보여주고 구분전을 줬다. 영업전을 줬다. 그러면 딱 머릿속을 이거 당나라 무슨 제? 균전제라고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유치하게 해볼게. 한 사람한테 10,000평을 줘요. 자, 10,000평이면 대략 얼마나 클까? 너네 고등학교 다녀본 적 있죠? 안 다녔어요? 자, 고등학교 다니면 학교 운동장이 20,000평이야. 학교가 20,000평이면 학교 반 정도가 몇 명? 10,000평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중에 8,000평, 80%는 우리가 무슨 전을 줘요? 구분전. 20%는 영업전인데 봐봐. 구분전은 내가 죽으면 나라에 다시 뭐 해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구분전은 반납을 해야 돼. 왜? 그래 남 또 주지. 근데 영업전은 외울 것도 없어요. 영원히 업으로 가실 수 있다. 여러분 영업전은 무슨 습이 가능한 거예요?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당나라 때 봐봐.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한테 선생님이 아파트 한 채랑 상가 하나랑 좋죠? 상가 하나랑 식당 하나씩 다 주는 거야. 그러면 다 벌이가 똑같겠지. 얘도 1억, 얘도 1억, 얘도 1억, 얘도 1억이야. 연봉이.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연봉이 1억이면 세금 걷기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균전제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세금이 나오는데요. 당나라 세금을 조용필이 아니라 무슨 조라 불러요? 조용조. 자, 그럼 봐봐. 당나라에서 모든 남성들에게, 물론 일부 여성들이랑 노인에게 주긴 주는데 주로 남성들에게 줘요. 그러면 균등하게 땅을 줬으니까 다 연봉이 1억이니까 세금도 그냥 똑같이 거두면 되겠죠. 요 조는 뭐냐? 해볼게요. 조는 곡식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조. 알죠? 조세라 그러죠? 용은 뭐냐? 드래곤이 아니라 용 쓰는 거야. 뭐냐? 나라가 부르면 20일 정도, 1년에 20일 정도, 야, 너 와서 성곽 싸. 야, 너 궁궐 싸. 해서 여러분, 요거는 뭐로 세금 내는 거예요? 무슨 역으로? 노동력으로. 봐봐. 여기 남학생, 만약에, 자, 나 남자죠? 여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어디 갔다 올게. 어떤 새끼? 감옥 갔다 왔대. 그게 아니라, 나도 군대 갔다 왔겠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군대 가서 이렇게 노동력으로 나라에다가 세금 내고 온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그거는 군대고, 요거는 뭐야? 노가 다 떼어주는 거야. 뭐야? 용인데,
가기 싫을 때가 있죠. 안 가도 돼요. 대신에 뭐 내면 돼요? 돈, 비단이나 뭐 내면 면제인데 돈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 조는 뭐냐? 그 지역의 무슨 품? 특산품. 제주에는 뭐가 유명해요? 어떤 애 해녀래. 야, 제주에 그 사람이고, 제주도에는 귤이 유명하죠. 그러면 제주도 농민은 쌀도 내고, 노동력도 내고, 귤도 내는데, 야, 귤 같은 거 내면 중간에 오다 상하죠. 상하니까 원래 요 조는 특산품인데, 사과로 내도 되지만 중국이 너무 넓잖아, 여러분. 갖다 상하겠죠. 그래서 돈이나 비단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누가 배워가느냐? 신라, 고려, 조선, 베트남, 모든 동아시아 세금 기준이 무슨 조야? 조용조야. 말만, 단어만 틀리지 다 무슨 조로 가는 거예요? 조용조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천천히. 균전제의 시작은 어서 시작이 돼요? 북이. 조금 무슨 술 했어요? 허술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완성한 게 99% 완성한 게 수나라. 완전 완성한 게 무슨 나라? 당나라. 야, 근데 수나라 완성했다고 쳐도 수나라 너무 빨리 망하죠. 15년에 망하니까 하다가 끊기니까 그나마 당나라 몇 년 가요? 300년 가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나 역사나 누구 위주야? 패자 위주야? 승자 위주야? 승자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민이로 보니? 이렇게 우울해 보이니? 내가 약간 안 좋아 보이나? 너 어저께 교통사고 났어. 덤프 트럭이 아저씨가 졸았나 봐. 나 출근하고 있는데 새벽 6시 반에 갑자기 막 핸들이 막 하더니 가장 큰 차 있지. 어저께 나도 아까 지금 충격 먹었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만한 차가 여기를 딱 그냥 박은 거야. 박으니까 야 이게 이 차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이렇게 돼 끌려가는데 그 공포감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차 폐차 있어. 폐차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뭐, 근데 아까 술이 맡기긴 했는데 폐차하래 지금 사람들이. 그 와중에 졸고 있어. 난 죽을 뻔했는데 이 표정이 좀 죽을 뻔했네. 너 나와 이씨. 응? 아까 그 놀래서 그런 것 같아. 약간 놀란 거 같지. 야, 너 차에 쳐본 적 있어요? 교통사고 나본 사람? 내본 사람? 차가 저렇게 됐어요? 됐어. 사진 있다. 그냥 사진 보여줄게. 이거 수업 시간에 사진 보여줄까? 조용조 하면서 자가요입니다. 됐어, 이씨. 오케이. 그래서 초롱한 차 지금 맡겼어. 수리비가 막 장난 몇 천만 원 나왔더라. 거의 차값이 나왔어, 수리비가. 응? 아니, 그냥 고쳐 쓰게. 폐차해도 되는데, 그냥 저 차 한 10년 탔거든? 알뜰하지 않냐? 완전 비싼 차 탄다는 아니야, 나 저기 호박한 차 타요. 마차 끌고 다니게. 평범한 차, 이렇게 약간 뭐랄까. 차 오래된 거지? 거의 한 10년 되지 않았냐? 그런 욕심이 없어. 오로지 욕심은 아이템 욕심. 저 칼을 가지고 싶다. 막 그런 건 있어. 차 욕심은 없어. 자, 볼게요. 그래도 산 게 다행이야. 그리고 아저씨도 못 봤나 봐. 되게 점잖은 분 같더라고. 그래서 잘 좋게 처리했어요. 자, 보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당나라 때, 야, 참, 잠 깨우려고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래도 막 듣다가 내 교통사고 얘기하니까, 살아있군.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당나라 때 무슨 제? 균전제죠. 균전제니까 똑같이 세금을 걷죠. 조용필이야, 조용조야? 조용조죠. 그래서 중요한 거. 균전제는 죽으면 반납하는 무슨 전이 있다? 구분전. 요거는 요 땅은 반납을 해야 돼. 근데 영원히 가질 수가 있죠. 무슨 전이 있었어요? 영업전은 세습이 가능해요. 그러면 똑같이 땅을 줬으니까 똑같이 세금을 걷죠. 무슨 조? 조용조야. 대신에 여러분 또 뭐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죠. 세금을 내거나 혹은 세금을 내고도 뭐를 가야 돼요? 농부는 반드시 1년에 몇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군대를 가야 돼. 봐봐, 선생님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 내가 세금도 내죠. 선생님이 세금도 내지만 일정 기간 어디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죠. 그랑 똑같은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부. 땅을 받은 농부는 반드시 나라가 부르면 국방에서 병사가 돼야 된다. 그럼 무슨 제? 부병제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농부는 반드시 나라가 부르면 어느 기간 병사가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 무슨 일치제라 불러요. 농병 일치제. 그러면 요 모든 게 다 어디에 여러분 적혀 있는 거예요. 율령 중에서 특히 영에 지켜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잘 되잖아요. 이게 잘 될 때 바로 당나라가 완전 무슨 기가 되는 거야.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봐봐. 해보자. 여러분 모두에게 땅을 줘서 다 연봉이 1억이야. 다 중산층이죠. 균전제. 그러면 다 세금 한 2천 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나라 돈도 좋아지겠죠. 게다가 여기 있는 모든 남학생들이 다 한 번쯤은 군대 가면 군인이 막 100만 명 이상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 전성기는 뭐가 잘 지켜질 때야? 균전제, 조영조, 부병제가 잘 지켜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여러분 끝나겠죠. 그럼 봐봐. 역사의 공식이 있어요. 자, 왕이 똑똑하고 왕권이 세고 신하들, 우리가 흔히 신하들이라 그러는데 당나라 지배층은 귀족이죠. 자, 무한복습. 언제부터 중국사에서 귀족이 등장해요? 위나라 때 무슨 중정제, 국품 중정제 위후 다 귀족이죠. 그러면 왕이 세고 귀족이 약하면요, 귀족이 왕 눈치 보겠죠. 뭐를 잘 지키겠어요? 법을 잘 지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율령이 잘 지켜져요. 근데 어느 날 왕보다 특정 세력이 힘이 세버리면 법 안 지키겠죠. 농민 땅 뺏겠죠. 군대도 그냥 안 보내겠죠. 세금도 많이 걷겠죠.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하느냐? 주로 전쟁이 나거나 그 후거나 혹은 중간에 여러분 뭐랄까 너무 권력이 센 신하가 등장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럼 지어볼게요. 그러면 요 균전제를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차용을 하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해보자. 자, 천천히. 일본에서 자 당나라에 보낸 사신을 우리가 무슨 사라 배웠어요? 견당사라고 기억나죠? 그러면 견당사가 일본에 갔다가 645년에 여러분 무슨 카 개신을 했어요? 다이카 개신을 했죠. 요때부터 이제 일본은 뭐가 시작인 거예요? 율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다이카 개신을 완성한 게 701년에 자 오랜만이 아니죠? 얼마 전 했었죠. 자, 따라해보자. 무슨 율령이에요? 다이오 율령. 그럼 해보자. 자, 무한복습이에요. 다이오 율령은 중앙은 맥간 팔성제도 했어요. 이관 팔성제도였죠. 이거 당나라에 뭐를 베껴온 거예요? 삼성 육부를 베껴온 거죠. 이관 따로 외울게요. 이관. 자, 정치한다. 큰 정치한다. 무슨 관? 태정관. 또 신토가 있으니까 기도한다. 무슨 관? 신기관. 그리고 태정관 밑에 무슨 정이 있어요? 팔성이 있었죠. 이관 팔성. 그리고 옛날에 수능 나왔던 거. 자,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한다. 자, 당나라의 어사대를 베껴온 게 탔어요. 무슨 대가 있었어요? 탄정대.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701년의 다이오 율령은 중앙도 있지만 지방제도도 있겠죠. 지방을 7개 뭐로 나눠요? 도로 나눈 다음에 그 도 안에 큰 마을을 국, 약간 작은 마을을 군, 엄청 작은 마을을 리.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데 세 번째 이거야. 다이오 율령이요. 봐봐. 방금 배웠던 당나라에 무슨 제를 베껴요? 균전제를 베껴서 이름은 좀 달라요. 반전 수수제라는 걸 만들어요. 오호, 무슨 수수제? 반전 수수제. 요거 내용이 뭐냐? 반전.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 그리고 너네 은행 가서 계좌 이체 시키면 뭐 나가요? 수수료 나가죠. 그러면 이거야. 반전. 백성들에게 땅을 준 다음에 그 땅에서 세금을 걷는다. 야, 그러면 균전제랑 말만 틀릴 뿐이지 반전도 뭐야? 농민에게 국가에서 토지를 준 다음에 그 토지에서 뭐야? 똑같이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면 다이오 율령, 일본의 다이오 율령에 5번 해볼게요. 무슨 수수제? 반전 수수제는 뭐를 베낀 거야? 균전제 베낀 거죠. 그래서 잠깐만 또 무한복습. 균전제에는 죽으면 반납하는 땅을 준다. 무슨 전? 구분전. 그리고 영원히 갖는다. 무슨 전? 영업전이야. 그러면 반전 수수제 하면서 일본 농민에게 준 땅을 또 베껴와서 무슨 전이라 불렀어요? 구분전. 그럼 요거 딱 하나 보고 일본의 무슨 수수제는 반전 수수제는 땅을 주고 토지를 걷는 건데 그렇게 준 토지를 무슨 전이라 불러요? 구분전인데 어디 명칭 따온 거야 지금? 균전제 명칭 따온 거 딱 보이죠? 그래서 다이오 율령은 거의 뭐야? 이 당나라에 뭐를 베꼈다? 균전제를 베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수능 위주나 내신 위주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완벽해요. 뭔지 아시겠죠? 자, 해볼게.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무슨 제를 했어요? 균전제. 그럼 다시 균전제 시작은 무슨 위예요? 북이. 완전 완성은 무슨 나라? 당나라.
나랑에 누가 배워가요? 일본의 무슨 율령? 다이오 율령, 반전, 수수제. 그러면서 무슨 전을 줘요? 구분전을 줘요. 잠깐만. 701년에 다이오 율령은요, 지금 당나라에 뭐를 많이 베낀 거예요? 당나라 율령을 베낀 거죠. 그런데 일본도 바보가 아니잖아. 베끼는 건 베끼지만 자기 일부 전통은 안 바꾸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중국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뭐를 못해요? 일반 백성들은 근친하면 안 돼. 절대.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섬이다 보니까 밖에서 많이 오지도 않고 이동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무슨 친이 강해요? 근친이 강해요. 그러면 당나라 법에는 써 있어. 절대 근친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근친을 허용한다. 이거는 뭐야? 율령을 받아들였지만 자기 전통 문화는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 좀 무서운 얘기 하자. 우리 지금 법에 의하면 우리 한국도 근친 금지인데 몇 촌까지 결혼 못 해요? 이게 상식인데 8촌까지 결혼 못 한다. 8촌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보는 거야. 근데 일본은 몇 촌까지 결혼할 수 있을까? 이거 모르는 일이네. 사회문화에 안 나오나? 야, 2촌이면은 야, 이거 안 배우나? 엄마랑 부부는 무촌이야. 알죠? 자식과 부모가 1촌이가 그러고 나랑 누나가 2촌이가 그러지 않나? 그리고 누나, 그렇지 않나? 나 헷갈리네, 여하튼. 근데 4촌이면 무지 가깝지. 이모의 딸이 나랑 4촌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4촌, 일본은 4촌까지 결혼을 해. 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4촌 하면 결혼이 안 되고 난리 나요. 예, 아무튼. 재밌는 일 없어요. 이걸 기분이 애들은 날씨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뭐 하면 힘날까? 책상 딱 뒤로 끌은 다음에 수건 돌리기 한번 해볼까? 100만원 빵? 막 파산하고 막. 자, 볼게요. 내가 옛날에 중국의 그 당나라 수도 장안, 시안이라 그러죠? 얘기한 적 있나? 안 갔어. 야, 씨, 너, 이 수업에 지금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어, 너, 씨. 애기, 어디 가고 싶어? 중국 가면은. 중국 안 가고 싶어. 아니, 가면은. 홍콩을 중국이라고 해야 되나? 홍콩은 다른 거로 봐야지. 애기는 어디 가고 싶어? 응? 베이징 왜? 베이징. 시진핑 보러? 그냥 제일 유명한. 애기는 어디 가고 싶어요? 저도 아는 데가 응? 베이징. 베이징? 같이 가면 되겠네. 그래. 애기는? 셋이 같이 가나? 응. 애기, 언니는? 어디야? 찍어봐, 뭐. 아는 데가 없어. 베이징. 베이징. 니네, 야. 동사 배우는데, 애기는? 청도, 봐봐. 산둥반도, 그쵸? 야, 자, 보자. 야, 아니, 동사를 배우는데, 야, 지금 도시를 몇 개를 배우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한나라 가보고 싶어요. 자, 수업하자. 자,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균전제가 끝났는데, 자, 1분 복습. 당나라 세운 사람이 무슨 고조? 당고조. 업적이 거의 없죠? 당나라 세웠다.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사람. 여러분, 두 번째가 무슨 태종? 당태종. 업적 쩔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무슨 고종이에요? 당고종인데 이 사람 업적 해볼게요. 첫째, 이 사람 나당동맹으로 백제 멸망. 이 사람 여러분 무슨 여 멸망? 고구려 멸망. 세 번째, 나당전쟁으로 바보같이 패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랑 많이 싸우느냐? 여러분 막 토번이랑도 싸우고 막 여러분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보다 굉장히 업적이 셌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좀 약간 징그러운 얘기 해줄게요. 옛날 왕들은 여러분 그 왕비 말고도 후궁들이 많았잖아. 그런데 요 당태종의 후궁 중에 무미랑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14살에 당태종의 이제 후궁이 됐나 봐. 그러면은 요 당태종의 후궁 중에 하나가 이 여자죠. 그런데 당태종이 죽자마자 요 아들이 아빠의 그 첩이었던 무미랑이랑 결혼을 해요. 이 여자가 바로 요즘 나중에 무슨 무가 돼요? 중국 유일한 여자 황제인 무슨 무후? 척천무호가 돼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 아들도 막 2명 죽이고 나중에 그러니까 썰이야. 나중에 이 여자가 황제가 되자마자 나도 남자 후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자 후궁을 3만 명을 만들었다. 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악의적인 것 같고 여하튼 나중에 여러분 왕비였다가 당고종이랑 같이 정치를 해요.
정치하다가 당고종 죽은 다음에 아들 한 명인가 두 명 내세웠다가 다 잘라요. 죽이진 않아. 한 명은 죽였을까 내가 알기로는. 다 자른 다음에 아예 자기가 여왕이 돼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분이 600 대략 여러분 90년에서 705년까지 중국사 최초의 여왕이 돼요. 근데 배포가 좋아요. 야! 내가 여왕이니까 나라까지 이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이름을 따라해볼게요. 당나라 대신에 자기가 만들어요. 나 옛날 주나라가 좋아. 여러분 잠시 뭐로 바뀌어요? 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 1000년 동안 모든 욕을 다 먹었어. 누구한테? 역사가한테. 그 이유가 뭘까? 첫째, 좀 미안하지만 얼마 전까지 완벽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자가 여왕하는 게 싫었나 봐. 그리고 실제로 설에 의하면 이 여자가 여왕이 되려고 안정공주라고 자기가 원래 후궁이고 원래 왕비가 있잖아. 그런 이게 전설이야. 어느 날 그 고종의 진짜 황후가 요 칙천무화가 애를 낳으니까 보러 간 거야. 보러 가고 갔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여자가 자기 딸을 목 졸라 죽인 거야. 목 졸라 죽인 다음에 황제한테 저 황후가 독살시켰다고 구라를 친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화나가지고 그 황후 다 없애버리고 이 여자가 황후가 됐거든. 근데 모르겠어. 이게 진짜일 수도 있는데 야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또 아들도 한 명 내가 알기로는 죽인 걸 알고 있어요.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 뭐냐? 공부해봤더니 사람을 많이 죽인 건 많은데 주로 누굴 죽여요? 정적들. 문벌귀족을 많이 죽인 거고 요때 백성들은 겁나리 잘 살았대. 그래서 요즘에 학설이 바뀌었어. 대단한 여자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 손자에게 이제 뺏겨요. 아들 줬다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당나라의 가장 유명한 따라해볼게요. 무슨 현종? 당현종이 갖는 거야. 그래서 해볼게. 그러면 요 칙천무 때는 690년에서 750년이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05년. 너 나와. 굳이 시비를 걸어. 자 690년에서 705년 사이 우리끼리 해보자. 나온 적은 없어 시험에. 칙천무도 별로 강조하진 않지만 우리끼리 해보자. 자 690년이면 그 사이에 680년도에 누가 부활해요? 돌고리 부활해서 칙천무랑 겁나 싸워요. 그럼 칙천무가 좀 싸움을 못했나 봐. 왜? 귀족을 많이 죽였는데 귀족 중에 반이 뭐야? 장군이잖아 여러분. 그럼 봐봐 니네. 프랑스 대혁명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 때 귀족을 많이 죽였는데 그 귀족의 3분의 1이 뭐냐? 해군 장교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프랑스가 솔직히 해군력이 영국이랑 비등했거든요. 근데 언제 꼬꾸라지느냐? 프랑스 대혁명 때 귀족 많이 죽이다 보니까 해군 그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인가 봐. 배는 엄청 많은데 해군 장군이나 장관이 다 죽어서 여러분 해군이 완전 약해져 버린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칙천무가 하도 귀족을 많이 죽이니까 유능한 장군이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돌고래에게 꽈이고 누가 있까요? 봐봐. 그 와중에 698년에 여러분 대조영이 여러분 탈출해가지고 뭐를 세우는 거야? 발에 세우는 거야. 또 누구에게 까요? 돌궐, 토본, 거란 다 까이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칙천무가 멘붕이 온 거야. 대조영 탈출해서 발에 세웠죠. 군사 보냈더니 전멸당했죠. 돌궐 쳐들어오죠. 누구 쳐들어와? 거란도 쳐들어오죠. 토본도 쳐들어오죠. 미치고 한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칙천무가 시험에 안 남아. 뭐 할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일본에 사신을 보내. 일본아 우리랑 친하게 왜? 사방이 적이니까 뭔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선물을 보냈거든요. 뭐 보낼게? 황당한 거 보내요. 팬더. 곰을 보내요. 팬더곰.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다 죽여버려. 농담이고 여러분 뭔지 알죠? 그 중국의 곰 있잖아. 팬더곰. 팬더곰 2마리 보내. 걔는 어떻게 했을까? 팬더곰. 그래서 그 팬더가 쿵호하는 거 나오는 거 아닐까? 자, 됐어요. 농담이에요. 자, 그다가 여러분 칙천무 죽고 잠시 아들인 중종이 됐는데 야, 칙천무의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이 또 제2의 엄마야. 오빠도 죽이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요 중종이 똑똑한 당현종을 바로 왕을 삼아서 얘가 다 제거하고 얘가 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당현종이 등장을 했어요. 재밌지 않니? 됐어요. 자, 볼게. 졸리지? 이거 아무나 안 해줘. 나니까 해주는 거야. 왜? 시간이 많거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해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여러분 이제 당현종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대략 한 720년쯤에 왕이 돼서
760년까지 왕을 해요. 그 왕을 몇 년 하는 거야? 한 40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를 겁나 잘해요. 그래서 당현종의 호를 따라해볼게요. 개원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너무 정치가 잘 돼서 평화로웠다. 이때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치라 불러요? 개원의 치라 불러요.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나왔었죠. 당태종 때는 무슨 치? 정관의 치. 그러면 당현종 때는 무슨 치? 개원의 치. 요거랑 똑같은 게 세계사에서 연달아 훌륭한 황제가 5명이 태어나죠. 그때를 무슨 로마나? 팍스 로마. 내가 지금 웃긴 거 보여줄게. 보통 학생들이 졸 때, 아니 졸아도 돼. 매일 열심히 듣다가 이렇게 졸아. 그러다 딱 깨는데 방금 어떤 여학생이 좀 특이하게 졸았어. 이렇게 열심히 듣다가 갑자기 그분이 오셨나 봐. 이렇게 옆으로 듣더니 갑자기 눈이 따라 눈이 마주치니까 웃어. 몇 시였어 어저께? 어제 1시? 몇 시에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요. 자 보자. 여러분 이 당현종이 개원의 치로 엄청나게 여러분 무슨 성대를 이뤄요? 태평성대가 이르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당현종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주 나이가 많아져 60이라고 쳐보자. 다 늙어가지고 조금은 이상해졌는데 어느 날 9번째 왕자가 왔는데 왜 왔느냐? 결혼해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그런데 요 당현종은 60, 며느리는 한 17살인데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자마자 영어로 할게요. 민망해서 fall in love with you. 뭐야? 며느리를 한눈에 반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뺏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가고 요 당현종이 알아 누운 거야.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애는 설사병이래. 상사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아들이 참 효자예요. 왜냐? 3달 후에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고 요 양귀비가 머리 깎고 스님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그냥 스님이라고 하자. 머리 깎고 뭐가 돼요? 탁 스님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당현종이 벌떡 일어나서 그 절에 가서 양귀비에게 하이모란 가발을 딱 뒤집어 씌운 다음에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 여자가 바로 여러분 지금 얘기한 중국사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슨 기비? 양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현종이 너무 여러분 양귀비를 사랑하니까 모든 권력이 여러분 누구에게 몰리겠어요? 양귀비에게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봐봐. 선생님이 갑자기 돈도 막 수천억 있고 내가 재벌되면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오겠니 안 오겠니? 엄청 오겠죠. 와서 막 아부하고 막 여기 긁어주고 막 하겠죠. 좋겠죠. 자 되세요. 그러면 요 양귀비에게 여러분 2명의 부하가 있는데 하나는 사촌 오빠인 무슨 충, 양국충. 하나는 누구냐? 여러분 장군이었던 무슨 산, 알록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 본다. 당나라가요 워낙 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국경 지역에 장군을 보내서 여기를 몇 년 살면서 아예 지키게 해요. 그래서 당나라의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최소한 군사가 5만 이상 되는 장군을 앞으로 외워야 돼요.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도사라 불러요? 절도사. 무슨 도사? 절도사예요. 그러면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은 귀족 출신이고 요 알록사는 무슨 사예요? 절도사인데 서로 무슨 경쟁을 해요? 막 충성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죠. 또 요 양귀비가 누구를 좋아해요? 양국충을 더 좋아하니까 누가 삐지겠어요? 알록산이 삐지겠죠. 그래서 좀 쳤으니까 좀 쉬었다가 할게 알았죠? 응.